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외모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학교나 학원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외모가 좋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 외모에 대한 비교와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친구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외모가 자아 존중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 보이는 완벽한 이미지들이 청소년들에게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주고 있죠. 이런 압박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외모가 중요하니까 더 예쁘고 멋져 보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주변 친구가 매번 내 외모가 별로라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일에 대해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외모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나요?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자아 존중감,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먼저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외모가 곧 나의 가치라고 믿게 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외모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은 결국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이 새로운 도전이나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점점 고립되고 더 깊은 불안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외모가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으면 다른 재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소홀하게 되죠. 이로 인해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외모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힌 한 학생,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민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늘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주변 어른들은 민지야, 좀 살을 빼야 예쁘지 않겠니? 라거나 여드름 좀 관리해라. 그래야 더 보기 좋지. 같은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이런 말들은 민지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죠. 민지는 점점 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가 좀 더 예뻤다면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해 주겠지 라는 생각이 민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부모님은 민지에게 항상 외모도 중요하지만 너는 마음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예쁘고 멋진 연예인을 이야기할 때 민지는 자신이 그들과 비교되는 것만 같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죠. SNS에서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만이 주목받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저 사람들처럼 예쁘지 않으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로 인해 민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민지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항상 외모를 의식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죠. 친구들이 사진을 SNS에 올릴 때에도 민지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생각들은 민지의 자존감을 점점 더 갉아먹었어요. 어느 날 민지는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물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민지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볼품없을까? 다른 친구들은 모두 밝고 예쁘게 나왔는데 나만 이렇게 초라해 보이다니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민지는 그 이후로 사람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피하게 되었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내가 사진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까지 나쁘게 보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민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자신감을 잃고 그저 배경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은 더욱 짙어졌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면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 없어. 라는 자책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두려웠죠.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태어난 걸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예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었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자책은 민지의 일상을 잠식하며 그녀를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었죠. 민지는 이러한 감정 속에서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때 민지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내가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친구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며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다면 과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러한 불안과 자책이 반복되면서 민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사진 찍자 라고 밝게 외칠 때 민지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들은 당황했지만 민지는 그런 친구들의 반응조차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에 짓눌려 있었어요. 어차피 나는 예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싫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러던 중 민지는 학교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민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권했고 민지는 그 권유를 받아들여 교회에 가보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은 민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죠. 민지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랑의 빛과 같단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외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말이 이해는 되었지만 그동안 자신을 가둬왔던 생각의 틀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지만 선생님은 민지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보길 권유했어요.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외모에만 가치를 두는 생각이 너에게 가장 큰 문제야. 그 생각을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 너를 평가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돼. 사실 그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야. 그러니 그 생각에 맞서야 해. 나를 외모에만 중요성을 가지게 만드는 생각을 주는 영적 존재는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해. 그것이 내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야. 민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외모로만 평가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저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밤, 민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민지는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생각에 조금씩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첫 주 동안 민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계속 떠오르곤 했죠. 정말 내가 이렇게 생겨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민지는 그 질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첫 주가 지나고 민지는 마음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할 때 더 이상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지 않았고 이전처럼 자신이 모든 것에서 밀려난다고 느끼지 않았죠. 여전히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민지는 그 목소리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마치 작은 방패처럼 민지를 보호해 주었고 민지는 그 방패를 더 굳건히 붙잡고 싶어 했어요. 둘째 주가 되자 민지는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어요. 친구들이 사진을 찍자고 할 때 예전처럼 뒷걸음치기보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SNS에 올라갔을 때에도 혹시 누가 나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스며들었지만 민지는 그 불안을 고백을 통해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에게 되뇌며 그 불안감을 조금씩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생각에 대해 진심으로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보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외모로만 저를 평가하고 그 생각에 저를 가두는 영이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민지는 그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조금씩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셋째 주가 되면서 민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농담을 던지고 서로 장난을 치며 웃을 때 예전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조금 더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또 사진 찍자 라고 말했을 때에도 민지는 잠깐 주저했지만 이내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마음속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민지는 그 불안을 무릅쓰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민지는 자신의 내면에서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즉각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이 그녀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았죠. 민지는 더 이상 그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불안을 마주하며 계속 나아갔어요. 민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제 외모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외모만으로 제 가치를 정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지만 민지의 솔직한 고백에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민지야, 그래, 너는 너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우리는 내가 있는 그대로 행복하길 바란단다. 민지는 자신을 조금씩 바꿔가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외모에서 찾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볼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밝은 미소와 눈빛에 조금씩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은 민지에게 더 이상 어색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지는 자신감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내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 민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웃음은 그녀의 진정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외모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각자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